수능 만점 서울대생 이희호 막말 안타까운 이유. 수능 만점을 받은 서울대생이 이희호 여사를 비하하는 표현 즉 막말을 자신의 SNS에 올린 것으로 인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으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더 재미있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만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그는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수능 만점을 받았다고 해서 서울대생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대우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 자신이 아무리 그러한 실력과 실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아직은 어린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생이라는 것은 결국 대학생이라는 것이 고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하는 성인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성인으로서 자신의 행동과 발언에 대해서 그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렇게 책임을 지기에는 그 자신이 한 발언이 무엇인지 그 자신이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에 더 방점이 찍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단 이희호 여사를 비난하는 것 이상으로 그는 여성 전부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주장하고 있는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무조건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페미니즘이든 그들을 반대하는 쪽이든 극단으로 빠지는 것이 문제인데 현재 수능 만점을 받은 서울대생 즉 이희호 여사를 비난하는 그는 자신이 이희호 여사를 비하하고 막말하는 그 순간 그가 그렇게 싫어하는 극단적인 페미니스트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정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법을 어긋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네는 혐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비하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행동들과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능을 만점을 받았든 서울대생이든 상관없이 막말을 한다는 것은 그 자신이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라 하겠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적어도 우리나라는 제대로 인성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않고 조건 그들을 경쟁 시스템 안에 우겨넣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안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은 자신의 의식의 흐름대로 생각하며 그것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발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능 만점을 받은 서울대생이 이희호 여사에게 막말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수능 만점을 받은 그 서울대생도 피해자일 수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경쟁 시스템보다도 더 중요한 윤리교육, 그리고 인성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켜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성공적인 실적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그의 행동과 발언으로 인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니 말입니다. 인권운동의 거목, 이희호 여사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고 이희호 여사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군사독재에 대항해 사선을 함께 넘나든 일은 유명합니다. 1971년 독재자 박정희에 맞서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정치인 김대중은 군사정권의 최대 정적이 되었고 김대중이 이희호 두 사람 앞에는 가시밭길이 펼쳐졌습니다.
스문의 계속되는 감시와 도청, 망명과 납치, 구금, 연금 등이 이어지는 생활을 20년 이상 견뎌야 했습니다. 1976년 3.1 구국 선언문 사건으로 남편이 구속되자 이희호 여사는 3년 가까이 석방투쟁을 벌입니다.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 박종철의 아버지 박정기, 이한열의 어머니 배은심 등과 함께 군사독재에 맞서다 투옥된 가족들을 모아 양심수 가족협의회, 현재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다는 것 말고도 고 이희호 이사장의 업적은 정말 많습니다.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전쟁 때문 대부산으로 피난을 가서 그곳에서 친구 김정례 등과 함께 대하여 자청년단을 결성했습니다. 여성의 권익을 찾아주자는 취지의 여성운동으로 시작되었으나 전쟁통이 다보니 군경원호 활동에 치중하게 되어 다른 길을 모색했다고 하죠. 고 이희호 이사장은 여성교육운동가 황신덕, 한국 최초의 여성변, 호사 이태영 등 젊은 여성 지도자들과 함께 1952년 11월 여성 문제연구원 창립에 나서 여성의 인권과 법적 권리를 도모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당시 회장까지 맡아 남녀차별 법조함 철폐에 주력했죠. 미국 유학 후에는 YWCA 총무를 맡아 그곳에서 가정법 개정 운동 대박차를 가합니다. 그때 나온 캠페인이 혼인신고를 합시다였습니다. 당시 많은 여성이 자식을 낳고 살다가 정고 많이 배운 후처 다 혼인신고를 먼저 해버리는 바람에 빈손으로 쫓겨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축첩 반대 운동과 남녀차별적 내용이 담긴 가족법 개정 운동은 로 발전해 최종적으로 호주제 폐지로 이어졌다고 하죠. 생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가 나름대로 페미니스트적 관점과 행동을 실천할 수 있었던 건 아내의 조언 덕이었다. 아내의 내조는 정말 값진 것이다. 아내가 없었다면 내가 오늘날 무엇이 됐을지 상상할 수도 없다라고 할 만큼 이희호 이사장의 역할은 컸습니다. 이희호 김대중 부부가 살던 동교동 집 앞에는 1980년대에 이미 김대중, 이희호, 김홍일의 문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 후 안착한 동교동 자택에도 김대중, 이희호라는 문패가 나란히 걸려 있었죠. 문패는 부부인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온전히 동등하다는 증표였습니다. 여성의 권리에 관심이 많았던 이희호 이사장이 영부인이 되며 행정부 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모태가 되는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출범했고 장관들 임명장 수여식 때는 부부가 동반해서 임명장을 받는 새로운 관행이 생겨났습니다. 영부인으로서 독자적으로 해외 순방을 가기도 했고 대통령을 대신해 된 아동특별총회에 참석, 의장국으로 임시회의를 주재하고 영어로 기입, 조연설을 하는 등 다방면의 다재다능함을 보였습니다.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후에는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을 맡아 남편과 평생을 함께 해온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활동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지난 10일 별세한 이희호 이사장은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했으며 1일 발표문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유언을 통해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국민을 위해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교동 사저를 대통령 사저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노벨 평화상 상금은 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라는 말씀도 남겼습니다. 고 이희호 이사장의 장례는 김대중 평화센터와 장례위원회 주관하에
사회장으로 치러집니다. 사회장 명칭은 여성 지도자 영부인 이희호 여사 사회장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장례위원회 고문으로 여야 5당 대표를 청해 모두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까지 사회 통합을 바랐던 고인의 뜻을 존중했기 때문일까요? 오는 14일 금요일 생전의 장로를 지냈던 신촌 창천교 회에서 장례 예배를 치른 뒤 국립현충원에서 남편 고 김대중 대통령 곁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파란만장하고 힘겨운 고난을 이겨내고 위대한 업적을 쌓은 이희호 여사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그분의 뜻을 이어나가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Thank you for your pause, for your like, for your click. ทำให้ฉันได้เจอเธอที่ดีๆ Thank you for your love, for your care.